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 최신 기출 1200 문법 강좌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탭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영역들이 있는 과정에서 자, 문법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탭스 문법 문제 총 50개 문장이 나오고 있고 각각 1번부터 40번까지 Part 1,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죠. 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름 필요하고 다음 두 번째 41번부터 50번까지 그래서 Part 3번째와 Part 4번째 문법의 오류를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좀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가장 최신 기출문제인 1200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법 시연력을 한꺼번에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강의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각각 좀 해주셔야 될 게 아무래도 실전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는 각각의 난이도를 좀 나의 난이도로 좀 조절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전체 1번부터 50번까지 해당되는 문제들을 전체 좀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지금 총 6개 강의를 통해서 문법의 이제 내용을 좀 잡을 텐데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요. 네,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체 제가 총 6세트인 300문제 중에서 총 50개 문제를 뽑아냈습니다. 자, 이 50개 문제는 중복되는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총 50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탭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셔야 될 문법들. 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50개 문제를 통해서 50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계속 쭉 풀어나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탭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봐야 될 문법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체 뭐 어휘나 다음에 독해, 그리고 청해에 필요한 문법적인 사실들까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50개 문제, 자, 이걸 통해서 전체 300문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시작을 좀 하죠. 우리가 오늘 1강이니까, 좀 이제 여유를 좀 부리고 싶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정말 중요한 강좌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액츄얼 테스트 1과 액츄얼 테스트 두 번째 걸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개 세트 동시에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장 구조나 동사 부분, 이 부분을 좀 뽑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동시에 진행할 거고,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목차를 보시면서 확인하시겠지만, 우리가 액츄얼 테스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을 좀 묶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츄얼 테스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좀 묶어서 진행하면서 그 중에 이제 정말 필요한 탭스에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문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강 오늘 좀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방법들이 좀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문법의 1강입니다. 전체 영역들이 있으니까 영역별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문법의 1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봐야 될 거는 먼저 액츄얼 테스트 1과 액츄얼 테스트 두 번째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뭐냐면 문장 구조 부분이요. 자, 그래서 문장 구조와 다음에 동사 유형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탭스 문제를 좀 보시면서, 시험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문장 구조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소한 5개 중에서 최대 8개까지 이제 분류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하시고, 다음 두 번째, 각각의 동사들이 또 문장 내에서 어떻게 또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풀이 좀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문제 분류를 좀 할게요. 자, 먼저 2회, 자,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가 되겠죠.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weather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it rains a lot, 즉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이런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뭔가를 지금 잡으라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제 접속사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자, 부사절의 형태가 되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뒷부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바로 이제 주어와 동사라는 부분에서 연결이 좀 돼줘야 된다. 자, ABCD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어 동사 부분. 자,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걸 위해서 좀 더 연습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장 구조 문제는 이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그리고 수식어를 배워라라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문장들의 이제 패턴이 바로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너무 몸에서 몸하다, so that의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뭐다? 주어부터 발견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the student라고 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우 재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동사 was. 그리고 보호의 구조인 so talented.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앞으로 제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텐데 미리 좀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part of the reason, 그 이유의 부분이 되겠고 why부터 시작해서요. 사실은 이제 imprudent까지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is that, 대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 that 뒤에서 끊어지죠. 그래서 또 뭐가 연결된다? 역시 다시 주어 동사가 또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 there is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명사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their study라고 하는 주어가 뭐가 더 맞느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풀한 결국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공부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공부가 매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위에 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구조 문제가 이제 배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를 어떻게 배열할 건가?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먼저 주어, the mail 이거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동사, always 같은 부사는 나중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gets delivered 이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의 원칙적인 부분을 계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1회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물론 위에 것도 좀 필요하죠. Did you check? 점검하셨습니까? 문이 잠겨 있는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could you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 할 때 would you, could you 이런 거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뒤에 이미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동사의 원형이 연결돼줘야 된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서 우리가 check과 관련된 부분은 쉽게 답이 발견이 되긴 하죠. 근데 이 부분 이제 좀 더 점검을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나 보호 패턴을 찾아줘야 된다. 자, 이런 부분까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된다면 내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I ju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야? 바로 내가 그 가방들을 차에다 뒀다. 이런 표현으로서 put them이라는 표현의 기본적인 동사 목적어, 다음에 into your car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뒤에 연결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each school이라고 하는 각각의 학교가 이미 주어 나와 있죠.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된다? 동사적 부분인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 isn't doing 이거 하고요. 다음에 뒤에 목적어 필요하면 되겠지. 그래서 inner work라는 표현까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게 된다면 앞에 있는 문제도 좀 쉽게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가 된다? 바로 이제 check it. 자, 그걸 점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for me라는 부분이 연결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연결하시게 되면 문장 구조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점검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1회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장 구조로 좀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 풀 때요. 이걸 좀 보세요. A, B, C, D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겠다. 라는 게 좀 나와줘야 돼요. 특히 이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막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 정답을 잡아가는 고민한 내용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막연하게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A, B, C, D 보면서 어떤 내용이 연결될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니까 탐과 수라는 사람이 on a date, 데이트를 진행 중이래요. 그랬더니 I know, 나도 알고 있어요. 자, 문장 끊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바로 이 seem, 이 동사가 보여야 돼요. 어느 위치가 될 것. 자, 그러면 이제 seem과 관련된 문제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seem이 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건 문장 표현법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탭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법들. 자, 그래서 4가지 정도 해석 잡아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읽어보세요. 화면 정지시키고 읽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다음 문장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게 it seems that. 이 구문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어가 이렇게 넘어가요. 맨 앞으로. 그러면서 이때 seem 동사 나오면서 동사를 뭘로 취급한다? 투부정사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문제 풀 때는 지금 이 공식이 필요하고 자, 다음에 하나만 더 갑시다. 좀 더 발전시켜야죠.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it seems like이라는 표현과 관련돼서 주어 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이 중간에 대시 빠지게 되면서 바로 이제 주어 동사 구문 가능하다.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it looks like 뒤에도 주어 동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탭스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문장 구조 문제예요. 뭐뭐인 것 같다. 해석은 다 비슷합니다. 다음에 it sounds like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주어 동사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it feels like 들어갔을 때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흥미롭게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봐야 될 게 원래 이 문장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의 it seems that 이 구문인데 이때 주어를 문장 전체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they 들어가죠. 다음에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할 때 seem과 뒤에 투부정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제적인 변환도 제가 좀 시켜놨는데 지금 상태고 만난 건 예전이기 때문에 to have pp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문 생각나시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 구문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된다? 원래는 it seems that they like each other. 원래 이 문장입니다. 뭐뭐인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었는데 바로 주어 they가 앞으로 가고요. 자, 뭐뭐인 것 같다. seem. 다음에 뒤에 뭐가 연결된다? 투부정사 연결된다. like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이제 두 번째 B가 되겠고요. 자, 이 정도 문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역시 2회 36번 문제. 자, 이런 문제도 이제 꽤 많이 나와요. 1년에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눈에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 D를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도 있고요. 문장 해석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indication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볼게요. indication. 원래 indication 자체는 뭡니까? 뭔가를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indication이라는 게 나타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짐. 징후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마치 이것도 이제 주어 동사인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there. 이게 이제 왜 보이는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볼게요. 바로 뭐냐면 there is나 there are와 관련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뭇이 있다. 이런 표현 할 때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유도부사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there라는 표현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탭스에서 어떻게 기출되는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다음에 또 하나는 수일치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보면 1년에 한 5개 정도 됩니다. 문제가. 꽤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바로 뭐다? there is나 there are. 이걸 쓰면서 뒤에 명사와 그리고 수식어구가 연결되는 어순 문제가 출제되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 풀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이런 표현 할 때 there is nothing left.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때 어떻게 된다?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또 결정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there 뒤에 no sign이라는 표현 자체는 뭡니까? 징후, 그런 조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there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there is나 there are 이런 식의 표현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이 there의 위치가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there is 들어가고요. 주어 바로 명사인 no indication. 그런 조짐이 없다. 근데 whatsoever는 그냥 부사예요. 도대체 뭐 이런 표현을 써. 따라서 도대체 어떠한 징후도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that부터 시작해서 cost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요. indication을 수식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격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택과 다음에 인디케이션의 관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장 구조와 관련된 가장 기본기가 끝났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낼게요. 우리가 이제 좀 적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팔 세 번째를 좀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 세 번째와 관련돼서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에 이제 문장 구조 문제가 이상하게 팔 세 번째나 팔 네 번째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만 먼저 좀 생각하고 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 구조와 관련돼서 팔 세 번째, 네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적절하게 문장 배열이 되어 있는가. 자, 이것부터 먼저 잡고 다시 문제 풀러 돌아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take special programming courses. 프로그래밍 코र्스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자, several universities. 몇 개의 대학들이 offered.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 왠지 딱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셔야죠. by.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런 의미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offered라는 동사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by 앞에. 자, 이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요. 우리가 문장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은 should relieve.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their 스트레스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뭐 함으로써요? by setting aside. setting aside는 옆으로 빼놓다 이런 말. 뭐에 대해서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some time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자, 옆으로 빼놓다 할 때 우리가 setting aside 들어가면요.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 있어야 돼요. 뭘 빼놓겠다고 하는 건지가 설명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바로 sometime이라는 표현을 이 자리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치사 구문은 뒤로 빠지죠. 부사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먼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 구조. 자, 다시요. 우리가 팔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문장 구조와 관련돼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좀 봐주시고 문장이 왜 어색한가? 이거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전 상황에 가게 되면 이렇게 못 풀죠. 네, 실전 상황에 가게 되면 네,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더 길게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팔 세 번째 딱 가시게 되면 정답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답이 뭐가 될지.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면 각각의 문장의 특성을 좀 봐주세요. 어떻게 내고 있는가, 문제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입니까? Today, 오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합니다. what과 관련돼서 뭐뭐인 것 같다 할 때 우리가 seems to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수일치 맞습니까? 다음에 뭐뭐인 것 같다 할 때 seem to 맞는지를 점검하세요. 자, 이거 가능하지? 둘 다. 다음에 이때 또 한 가지 가겠습니다. 뭐가 문제니? 이런 표현 할 때 그 문제가 도대체 뭐야? 이런 표현을 써. the problem. 이걸 쓰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 problem이나 아니면 problems를 쓰지 않고 what is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점검 맞습니다. 자, 지금 푼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아, 내가 really sharp pain. 정말 통증이 심한 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자, 먼저 이것부터 할까요? pain이라는 단어. 통증, 고통이라는 말인데, 셀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pain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take pains, 뭐 수고하다 이런 표현할 때도 pain을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pain은 카운터블이에요. 셀 수 있다. 그럼 이때 어가 나와야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하나 더요. 부사 있죠? really. 다음에 형용사 sharp라는 표현 들어갑니다. 다음 명사인 pain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으면 넘어가요. 다음에 어디에? 내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이런 표현 할 때 in my chest.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in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밑줄 긋는 부분,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결국에 탭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볼까요? How long로 시작하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you have been feeling this way. 이렇게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느낌을 갖고 계세요. 이런 말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How long과 같이 의문사가 문장이 맨 앞에 나왔는데 주어 동사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간접 의문문에서만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 다시요. 의문사가 맨 앞에 있다면 이때 우리가 빠져봐야 될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의문문이냐 간접 의문문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장 중간에 나오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have라고 하는 조동사가 you 앞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가.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긴 하죠. 8세번째, 네 번째가. 8세번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이런 원칙 하나 좀 가지고 계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문장을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점검하셔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it started. 이건 시작됐습니다. 다음에 about 2 days ago. 이렇게 들었을 때 이때 먼저 started. 이 동사. 자, 과거 동사인 거 맞나요? 왜? 바로 2 days ago 이거 있으니까. 다음에 약, 대략 이런 표현할 때 뭘 쓰게 된다? about을 쓰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C.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요. 8세번째, 네 번째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문제를 볼 때 이런 식의 분류 방법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8세번째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2회 45번 문제. 자, 8세번째 문제와 또 한 번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8세번째 부분을 1강하고 2강에서, 그러니까 1회차, 2회차에서 좀 찾기 어려워서, 자, 이제 8세번째 문제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우선은 이걸 한번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접속사 유형이라든지, 다음에 분사 유형,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라는 것도 역시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부정사하고요. 분사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근데 우선은 이제 문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elevate 하게 되면 뭔가를 이제 부담을 덜어주다, 약화시키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된다? 병원으로 운송됐다. 이런 표현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분사 구문 문제를 풀 때 자, 이게 이제 주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elevate과의 관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자기들의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병원으로 후송된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의사들이 뭐 하는 과정에서 라는 의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선은 문장이 뭔가 어색한데요 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overcome 이거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경기 침체가 되겠죠. 리세션까지 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뭔가를 제안했습니다.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때 overcome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다. 바로 뭐다?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할 때 to 부정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overcome 이게 이제 들어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풀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 특성이 뭔가 이거 좀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씩 끌고 갈게요. 자, 갑니다. 어제, yesterday. 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discovered 연결된다. 자, 그러면 어제 내가 발견했습니다. 뭘요? 바로 some old oil paintings. 유화입니다. oil painting은. 자, 그러면 몇 점의 유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some. 아시죠? 보통 이제 긍정문에서 몇 개, 몇몇 이런 표현할 때 some을 쓰는 거. 다음에 이때 paintings라고 하는 복수적 의미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Some paintings라는 부분이 연결되고요. 자, 다음에 in my mom's att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up in 어딘가에서 위쪽에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치사까지 다 연결된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you just discovered them. 그것들을 이제 발견했다고. 자, 이때 이제 just discovered가 되면서 역시 과거 시제 서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had never been in our attic before. 그러면 전에는 엄마의 애틱에, 즉 다락방에 가본 적이 없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두 개의 시제 연결될까요? 자, discovered라는 표현이 지금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라는 건 언제가 된다? 그 전이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제에서 우리가 다루긴 하겠지만 두 가지를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had pp. 자, 이거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hidden behind furniture. 가구 뒤쪽에 감춰져 있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감춰져 있나요? 가구 뒤에? 말이 안 되죠. 바로 뭐다? 이 그림들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바꿔본다면 since they are hidd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써. 자, 이 자리에 이제 since they are hidden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빨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D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ey could bring you 당신에게 이때 bring이라는 동사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a huge windfall. windfall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뭐 행운, 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에게 거대한 부를 가져다 주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수요동사로서 bring A to B, A, B, bring A, B. 다음에 B to A라는 부분을 서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우리가 가정법에 i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라면 좀 감정을 받아볼 텐데 이런 표현으로서 자, 여기서 were라고 하는 과거동사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would get이라고 하는 과거 표현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가정법의 매칭 관계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통 8번째, 4번째에서 힌트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몇 가지 패턴을 좀 계속 좀 몇 개 봐야 되니까. 자,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문장 구조를 봤으면요. 이제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주어 있고 동사가 있다면 이 동사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급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와 관련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2회차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체 포인트들의 목차를 좀 보시고요. 그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A, B, C, D가 조금 이상해요. 이게 왜 동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graduate school, 대학원이 너무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자, think라는 동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는데 investment라고 생각한다. 내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think라는 동사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이런 동사들이요. 자, 동사 몇 개만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수요 동사들 있죠? 자, give, hand, lend, send, offer 이런 수요 동사입니다. 이런 수요 동사 특징 A에게 B를 주다. 자, 다음에 B to A가 되면서 B를 A에게 주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다음 두 번째요. 자, make, buy, find, get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요 동사가 되는데 이때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 B 다음에 B for A라는 부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기억할게요. 근데 수요 동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서 수요 동사 자체는 이걸로 끝나지만 이것과 좀 대비해서 같이 외워주셔야 될 게 있어요. 동사들의 형태.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explain입니다. 자, 이때 어떤 구조를 갖는다? B to A. 자, 정지하고 외워주세요. 한 번은 제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지금 보이니까. 다음 두 번째. provide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쓴다? A with B 이렇게 쓰게 된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accuse 이 동사 나오게 되면 A of B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동사 따라와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distinguish라는 동사 들어가면 A from B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stop과 관련된 A가 못 마는 걸 막다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A from B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자, 다음. 자, 또 한 가지 이제 regard라든지 think of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A, S, B. 여기에서 think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자, think of라는 표현이 뭐뭐라고 생각하다. 뭘요? A를 SB라고 생각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nk of A as B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세요. 지금 보니까 존이 시험을 통과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선생님 덕분이래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좀 도움이 되게끔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he owes 그는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아까 우리 ow라는 동사를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서 봤어요. explain B to A처럼 바로 ow라는 동사도 B to A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어요. 뭘요? 자기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it will 이거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to 있어야 돼. 다음에 having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을 갖고 있는 것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to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자, 이 문제 2회 5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시요. 대학원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다고 해요.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랬을 때, 자,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의 투자다. 이런 표현 할 때, A를 B라고 여기다 할 때 뭘 써야 된다? think of라는 표현 연결된다. 다음에 A라고 해당되는 이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음, 뭐뭐로써. 이런 표현 할 때, as라는 표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B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별되시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포인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1회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실 때 이제 역시 마찬가지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would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요. 자, 그래서 not to spend more, 더 많이 쓰지 않는 거. 뭐에 대해서요? mass defense 시스템에 대해서, 즉, 뭐 대량 방어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대량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뭐 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인데 바로 핵무기에 대한 핵공격에 대해서 뭐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건데요.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동사 뒤에니까 동사 원형부터 잡아주세요. 자, 이 세 개. 자, 그러면 이때 동사 원형이 잡혔는데 live라는 동사가 탭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live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5개, 6개 이렇게 막 보여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ive라는 동사 어떻게 쓰는가? 자, 이쪽 잠깐 좀 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수요 동사라든지 전치사 관계 이걸 봤다면 이거 보세요. call이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있죠. call, appoint, consider, 다음에 make나 live라는 동사 여기서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동사를 외울 때요. 탭스 문제에서 어떻게 기출되는가? 다음에 그 탭스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주어 다음에 call이나 live 이런 동사, 뭐 find라는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때때로 render 이런 동사도 있으니까 같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라는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 목적격 보호는 뭐가 된다? 명사나 형용사, 전치사 구라는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두 개의 문장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1세기 이상 동안, 1세기 이상 동안 그들은 불러왔습니다. 뭘요? 바로 이걸요. 그럼 이때 우리가 call이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A, B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그 도시를 the city, 다음에 그들의 고향이라고요. their hometown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죠? A, B의 구조. 다음에 또 한 가지요. The recession, 경기 침체라는 건 rapt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문제 풀려고요. 자, 그러면 이때 rapt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뒤에 뭐 들어간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연결돼줘야 된다, 지금. 자, 그래서 이때 people 이거 쓰시면 되겠고 다음에 전치사 구도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구별해 주세요.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live라는 동사 들어가고요. 다음에 뭘요? 바로 그 나라를. 그래서 the nation. 다음에 vulnerable의 의미의 형용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vulnerable 뒤에는 to가 연결되면서 뒤에 명사까지 연결되죠. 뭐뭐에 취약한, 상처 입기 쉬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네 번째 D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빨리 노트 필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50개 공식입니다. 우리가 할 거 50개 공식인데 이 50개 공식만 제대로 한번 쫙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회차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문제 이제.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estimate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견적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견적서라는 게 fixed, 고정된 건가요? 이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you'll get it. 이때 get은 시키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지금 동사 빈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in writing, 즉 글로 좀 확인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get이라는 동사 왜 나왔으며 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빈칸 자리에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공식을 좀 잡아드릴게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서 동사의 빈칸이 나올 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투부정사도 쓰고 PP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PP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라는 동사, get을 동사를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get과 관련된 모든 동사들이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화면 정지하고 딱 5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목적어가 직접 하다. 능동관계. 자, 이걸 시키다라고 한다면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되다라는 의미의 수동적 관계가 되면 PP에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make를 wish로 한 여러분들 수요 사역동사 알고 계시죠? make나 have나 help라는 동사들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역시 능동관계가 됐을 때는 동사 원형입니다. 바뀌죠? to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자, 다음에 두 번째 수동관계에서는 PP에서 넘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see나 watch, hear, behold. 자, 이런 동사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지각동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역시 목적어가 직접 하다라는 표현할 때는 동사 원형 아니면 때때로요 진행적 의미가 강조가 되면 ing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수동 구조일 때는 어떻게 된다? pp가 넘어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연결되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find나 keep, leave 이 세 개의 동사를 좀 잡아주시면 이때는 이거예요. 목적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하고 있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ng를 쓰게 되겠고 다음에 수동관계일 때는 pp에서 역시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 두 개만 좀 볼게요. 자, 보시면 나는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리포트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스텝이 끝내는 거지. 그래서 정답 to finish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I got the report. 리포트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뭘 쓰면 된다? done을 쓰면 된다. 그래서 수동관계를 써 done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가면 이 문제 좀 쉽지 않을까요? 그치? 자, 바로 뭐다? get, 시키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estimate예요. 견적서. 그럼 뭐다? 견적서라는 게 글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은 confirmed의 의미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풀이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두 가지 기억 다시 한번 좀 살리고 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신 다음에 문제를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풀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풀고 있는가? 다시요, 강조합니다. 본인이 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급 단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문법이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풀이보다는 이 강의를 좀 쭉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다 보시면 아,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정리가 되실 거고 다음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 중급 이상자들 이런 분들은 문제를 쭉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그냥 확인만 한다. 눈으로 확인만 하면서 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중급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좀 다릅니다. 공부 방법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실력이 따르신 분들은 제 강의를 먼저 쭉 한번 듣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좀 6세트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실력이 증명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본인이 조금 문법에 대해 좀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보통 2세트씩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보시면서 눈으로 좀 확인하는, 최종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문장 구조 봤고요. 다음에 동사 유형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일치와 다음에 시제일치, 수동태 부분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회차까지 부분을 그 문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을 이걸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집중 딱 많이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